요즘 애들은 돈 쓰는 게 무서운 줄을 몰라요. 가격표는 보지도 않고 막 고른다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왜 요즘 아이들은 돈 쓰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걸까요?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뭐든 쉽게 할 수 있으니 돈 쓰는 것만 배우게 된 것이죠. 돈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니까 돈만 많으면 행복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 건물주가 되고 싶다거나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게 되는 거죠. 돈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부모는 결코 없을 겁니다. 잘 쓰면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해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삶을 망가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돈.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현명한 경제 습관이라 말하는 경제교육 전문가 김영옥 씨의 책을 통해 우리 아이의 돈 공부를 시작해 보시죠. 세계적 슈퍼리치인 워렌 버핏은 엄청난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평범하게 키웠고 용돈 액수도 철저하게 정해줬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다 성장하고 나서야 아버지가 슈퍼리치라는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버핏의 돈 관리는 매우 엄격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역시 용돈을 빠듯하게 주고 자녀들이 간단한 집안일 돕기를 통해 스스로 용돈을 벌도록 교육한 것으로 유명하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산가들이 이처럼 자녀에게 철저한 용돈 교육을 시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제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돈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돈 교육은 용돈 교육을 말하는데요. 용돈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약속 지키기.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것은 아이와 부모 사이에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돈 주는 날이 매번 바뀌거나 용돈을 대충 줘서 액수도 그때그때 다르다면 아이 역시 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할 리가 없겠죠. 용돈 주는 날과 액수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빌린 돈은 반드시 갚기. 엄마가 지금 잔돈이 없는데 잠깐 빌려줄래?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빌린 돈은 잔돈푼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취급합니다. 어차피 내가 준 돈인데 그걸 받으려 한다며 아이에게 핀잔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용돈 교육을 결심했다면 부모 자신의 경제관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에게 빌린 돈이라도 반드시 갚고 아이에게 빌려준 돈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교육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집 경제주머니 함께 보기. 아이에게 경제교육을 시키겠다고 결심했다면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비, 세금 등의 항목을 설명하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돈의 규모를 알려주고 많든 적든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열심히 돈을 버는 부모님의 노고에 고마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계부 적는 모습을 보여주기. 수익과 지출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계부는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기본입니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가계부를 통해 소비 패턴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 역시 자신의 용돈 씀씀이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이에게만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 가계부 활용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용돈의 액수와 사용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돈을 못 쓰게 해서도 안 되고 저축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를 알려주고 아이가 자신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책에서는 용돈의 범위를 저축, 소비, 나눔으로 추천합니다. 저축봉투의 돈은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입금하고
나눔 봉투의 돈은 잘 모았다가 학교나 단체에 기부금으로 내고, 소비 봉투의 돈은 간식비와 학용품비, 친구 생일 선물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소비 봉투에 있는 돈을 다 쓰더라도 저축이나 나눔 봉투에서 꺼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용돈 교육을 위한 아이의 통장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용돈 통장과 소원 통장인데요. 용돈 통장에는 일상의 용돈과 친인척 어르신들이 주신 용돈, 저금통으로 모은 돈을 저축하는 용도고요. 소원 통장은 아이가 갖고 싶은 물건의 가격이 비교적 고가일 때 이를 위해 돈을 모으는 통장입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출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상의해서 출금합니다. 입금과 출금 내역은 액수 옆에 꼭 적도록 하고요. 다음은 기브앤테이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용돈 교육을 착실히 받은 아이는 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열심히 모으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부작용이죠. 자기 돈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돈을 써주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알뜰한 건 좋지만 돈은 내 것이나 남의 것이나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만일 친구에게 과자를 얻어먹었다면 다음번에는 아이가 꼭 사주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기브앤테이크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고, 돈은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은 홈 알바로 용돈을 벌게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노동도 용돈도 공짜로 제공받죠.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부모가 베풀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의 가치와 부모의 은혜를 느끼게 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집안일을 나눠 맡기고 그에 대한 수고료를 주는 것인데요. 단, 간단하고 손쉬운 일, 예를 들면 수저 놓기, 신발장 정리, 화분에 물 주기 등이나 아이 자신을 위한 활동, 예를 들면 아이의 책상과 방 청소 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거실 청소나 설거지, 분리수거 등이나 아이와 상의해서 항목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게 하고 싶고 돈 때문에 기죽이고 싶지는 않죠. 하지만 아이의 요구를 무한정 들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부모라면 아이에게 인생의 큰 숲을 보는 눈을 키워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용돈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행복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